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니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자, 3-3조 박수 시작. 잘하셨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유식을 배우는 이유가 우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유식을 배우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깨달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윤회를 벗어나. 윤회. 그럼 윤회하면 어떠냐 이래요. 돈만 많이 벌면 됐지 윤회하면 어때는데 그게 얼핏 생각하면은 중생들이 그냥 살면서 그냥 돈임 최고고, 근데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것이 업력대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익힌 대로 자기가. 그래갖고서는 선업을 지면서 돈을 벌면 모르는데 돈도 하지만 악업을 주면서 버는 그 돈은 그렇게 남한테 고통을 주거나 남을 너무 아주 후리쳐서 그냥 속이거나 남을 피눈물 나게 해서 버는 돈은 그게 업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업이란 건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냐고, 언젠가는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하는 것처럼, 그래 그렇게 이제 돈을 버는 거를 갖다가 벌어갖고 부자는 요번 생에 됐지만 우리는 진리를 못 벗어나. 몸은 언젠간 버린단 말이에요. 생자는 필요라고. 그럼 죽게 되도 영혼이 돼서도 환생을 갖다 인간으로 못하게 되고 한다 하더라도 악업을 많이 짓게 되면 나쁜 날에 태어난다 그랬어. 그 다음에 아주 나쁜 집안에 태어나고 나쁜 부모를 만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짐승 못지않게 고통을 겪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복력이 없이 태어나게 되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악업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거는 죽음과 동시에 악도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악도. 축생계나 아위도나 지옥으로. 근데 그게 지금 요번 생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생까지도 연결되면 모르는데 내생엔 또 달라져요. 모든 게 다 달라지니까요. 환경이 바뀌면은.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은 없어져도 마음은 안 죽는다는 거. 십생, 백생, 천생, 만생을 앞으로도 계속 갖고 다녀야 돼 이거. 이 마음이 뭐냐 이거요. 여러분들이 전생도 있고 전전생도 있고 전전전전생도 있는데 마음의 시초가 뭐냐 이거. 이거를 갖다가 유식에서는 일러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유식 1송이 제일 처음에 그 유식 30송을 배울 때 한꺼번에 보살님 너무 많이 알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 뭐가 뭔지 몰라. 그다음 쉽게 하나하나를 갖다가 영어로 말하면은 ABCD를 배우는 것처럼 요 유식의 맛이라는 게 있어. 배움의 맛. 그러니까 이렇구나. 그 다음에 한글을 배울 때 기역, 니은, 디귿부터 배우잖아요. 영어는 ABCD고. 그것처럼 또 수학은 산수는 1, 2, 3, 4부터 배우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 미술은 빨주노초 파담보, 음악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법칙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을 배울 때 이 유식이 방대하니까 세친 논사가 책에서는 세친 보살 보살인데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인데 부처님 다음 단계를 갖다가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살은 보리살타하고 아주 높은 말이에요. 부처님 다음 단계란 말이에요. 대통령 밑에 장관 있는 것처럼 부처님 아래 단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보살님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일반적으로 절에대한 노보살님들 여자분들 갖다 여자 불자들을 보살하니까 이 불교에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세친 보살 엄청난 말이거든요. 부처님 다음 단계다. 근데 무착 보살 그러면 여자
신도로 잘못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논사들한테 미륵 논사, 무착 논사, 세친 논사, 논사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논사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논사라고 하는데 이 세친 논사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유식을 30송을 지었단 말이에요. 한 개송이 5개씩. 5개씩 20자면 1송이 20자야. 20자 1송을 30개 개송으로 만들었으니까 600자란 말이야. 2, 3은 6. 그러니까 이 유식을 갖다가 30송을 딱 띄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유식을 다 배운 거야. 그래서 유식은 30송이 해석이 중요한데 하나하나가 난해하단 말이에요. 단어가. 그러니까 1송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2송, 3송 이렇게 순서대로 아는 게 아니고 유식 강의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가 하면 그 요점 정리를 일단 잘해서 굵은 거부터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유식 30송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1송하고 2송, 1송하고 2송 반하고 요쪽은 3송까지는 뭐냐면 주로 7식하고 8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8식까지 3송 반까지는 1송, 2송, 3송 그러니까 8식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관진다가. 그래서 1송은 1송에서 다 끝나서 사실은 1송 하나에서 보살님 설명이 다 끝나는 거야. 1송의 그 첫 번째 1송 첫 번째 5자에서 끝나는 거야. 이 근본 뜻이 유가설 아법이라는 게 끝나는 거야. 유가설 아법. 요거 하나만 설명을 잘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유식은 5자에서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그 다음 진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처음에 일성 유가설 아법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유가설 아법이라는 건 아법이라는 것은 보살님 우리가 이 아라고 할 때 이 진리를 설한다고 할 때 유라고 할 때 유가설 아법이 5자만 이해를 하면 일송은 끝난 거야. 보살님 뭐냐면 유라는 것은 보살님 아리아식을 얘기하는 거야. 아리아식 마음을 갖다가 여러 가지 18가지 종류로 말하는 거야.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8가지. 그 심이란 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을 아리아식이라고 할 때는 아리아식은 인도 말이에요. 인도 말. 근데 왜 그 아리아식이라는 용어를 쓰느냐면 아리아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쓰거든요. 아리아식이라는 용어 속에는 능장, 소장, 집장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아주 기초거든요. 아리아식에는 능장, 소장, 집장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럼 마음이라고 한국말로 쓰지. 왜냐면 마음을 갖다 어떻게 쪼개요, 보살님. 마음은 마음이다. 일체 유심조 하나다. 근데 아리아식이라고 쓸 때는 능장, 소장, 집장으로 나누면서 여기에 상응하는 비슷하게 해당되는 말이 있어. 그게 말의 법칙이 있어. 그러니까 요걸 오늘 배우고 넘어가야 돼, 보살님. 유식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기초가 부진하면 안 돼. 영어를 ABC들을 몰라. 근데 어떻게 보살님 영어를 하겠어. 한글을 배우고 싶은데 기억, 니은, 디귿을 몰라. 가나다라를. 수학을 하고 싶은데 1, 2, 3, 4를 몰라. 어떻게 알겠어. 미술을 하는데 삼원색을 몰라. 빨주노초 파단보 색상에 대한 특징을 모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미술하겠냐. 음악을 하는데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몰라. 그러니까 기초가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 솔라시 도가 1번이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도가 1번이고 그럼 1로만 처음 시작하는 걸 보면 영어의 A가 1번이고 한글에서는 기억이 1번이고 1번이 있잖아. 그럼 또 수학에서는 1번이 하나가 1이고 일본말로 으찌니 싼 할 때 으찌가 1이고 그 1인데 1이라고 해서 갑자기 수학을 1 그 다음엔 2 3 이렇게 나가는데 1 다음엔 2에 해당되는 것이 2에 해당되는 게 1이라는 순서를 쓰다가 음악에 도, 레가 두 번째니까 갑자기 1, 레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보살님 틀린 건 아니야.
레가 두 번째라는 건. 그다음 음악에서 쓸 땐 레가 두 번째지만 수학에서는 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이를 써야지.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유식의 그 법칙이 있어, 보살님. 도, 레, 미. 미는 세 번째야. 음계에서 도, 레, 미란 말이야. 그러면 수학에서는 3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세 번째 레벨로. 1, 2, 3. 영어를 숫자로 얘기하면 1, 2, 3에 해당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어의 A, B, C로 따지면 A, B, C에 해당될 거다. C라고 쓸 때도 세 번이 맞는 거고, 1, 2, 3 할 때 3도 세 번이 맞지만 갑자기 A, B 하단 C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3 이렇게 들어가면 어순이 틀렸잖아. 내려오는 게 문법이. 갑자기 왜 3가 나오냐고. 틀린 건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해야만이 팔식에 대한 요점 정리가 여러분들이 되면서 유식을 배우는데, 유식이 왜 어렵다면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유식 책을 봐도 마찬가지야, 보살님. 막 섞어버렸어, 그냥.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3에 갑자기 3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네 번째는 4를 쓰든지 4를 써야 되는데 갑자기 틀린 건 아니지만 도, 레, 미, 파가 나온단 말이야. 파. 아이, 음악에서 네 번째가 파 아니냐고. 그러니까 1, 2 쓰다가 영어로 섞어서 3, 그 다음에 음악에 파 이렇게 쓰니까 그 어법에서는 맞지만, 미술은 미술에서 맞고 음악은 음악에서 맞지만, 이걸 섞어서 써버리면 혼돈이 오는 거야. 이게 지금 한국 불교의 유식을 가르치겠다는 사람들이나 유식을 배우는 사람들이 유식책을 보고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걸 내가 정확하게 찝어준 거예요. 내가 이걸 하나 찝어줄 때까지는 무슨 엄청나도 시간이 걸린 거야. 왜? 나도 헷갈리니까. 아주 정확한 거는 보살님, 이 세계에서 유식이 가장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건 일본이야, 보살님. 일본 놈을 정치적으로 볼 때는 나쁜 놈들이고 죽일 놈이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를 지배해.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세계 유식을 일본을 못 따라잡아, 보살님.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니까. 국산은 벌써 거기서 거기야. 80%가 보살님 일본 유식에 20%만 수입을 해서 쓰고 80%는 울고 먹기를 한다고. 돌려치기 하고 그냥 울고 먹고 또 울고 먹고 비슷비슷해.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일본 책 번역된 걸 오리지널 내가 딱 보니까 그걸 파고 들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아소리밖에 안 나와. 그래서 여기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야. 다시 여러분들 아주 쉽게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 아까 배웠잖아. 영어를 할 때 A, B, C, D가 중요하다. 그러면 영어 A, B, C가 첫 번째가 나고, A가 첫 번째 나고, B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C인데, 음악에서는 도, 레, 미가 세 번째야. 도, 레, 미. 도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레고 그 다음에 미란 말이야. 그럼 갑자기 그 미라는 음악에서 쓰는 단어를 A, B 하다가 갑자기 미 이렇게 하면 세 번째 아니냐. 네가 알아서.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어거지니까. 1, 2, 3 하다가 1, 2, 그 다음 3이 나와야 되는데 세 번째가 일본말로 으찌, 니, 산이거든요. 산. 그러면 산이 틀린 건 아니야. 1, 2 하다가 영어로 시 틀린 건 아니야. 기역, 니은, 디귿 하다가 1, 2 하다가 갑자기 1, 2, 3, 4 할 때 3이 갑자기 3이 한다고 가나다의 디귿이 세 번째가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유식에서 거기에 맞는 상응되는, 그게 상응이라고 그래. 비슷하게 내려오는 법칙이 있어. 섞어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아리아식이라는 용어를 쓸 때나 이숙식이라는 용어를 쓸 때나 제8식이라는 용어를 쓸 때나 종자라는 용어를 쓸 때나 뜻은 다 똑같아. 근데 다르다는 거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보살님. 다
다 팔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제8식이라 그러지 왜 이숙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왜 종자라는 말을 쓰게 되고 왜 아리아식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왜 마음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거야. 요게 학문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그거를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럼 잘 들어봐. 그러면 우선 아리아식이 8식이라 제8식이라고 할 때 바로 밑에다가는 보살님 말라야식이라 쓰면 안 돼. 8식이라 쓰면 7식이라는 용어를 써야 돼. 그 다음에 7식 밑에는 6식이라는 용어를 써야 돼. 6식이라 할 때는 안이비설신이 5식이라고 써야 돼. 5식이라 쓸 때 또 4식이라고 써야 되고 3식이라 써야 돼. 숫자로 그 몸의 부위, 마음에 작용하는 것을 쓸 때는 1식부터 8식까지 쫙 할 때는 거기 갑자기 제8식 하면 끝나. 7식 끝나. 근데 1, 2, 3, 4를 쓰면서 못 알아들을까봐 8식 옆엔 아리아식을 써주고 7식 옆엔 말라야식을 써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6식에는 의식을 써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숫자가 붙으면서 내려올 땐 숫자대로 해줘야 상응이 된다고. 어법이 맞고 획수가 맞고 부드러워지고 정확해진다는 거지. 그러면 제8 아리아식 할 때는 1, 2, 3, 4를 이런 식으로 쓰구나. 그러면 아주 쉬운 얘기, 이게 어려운데 쉽게 얘기되는 거야. 이숙식이라는 용어를 써. 그럼 이숙식이라고 쓸 때는 이숙이라는 거는 유식에서 뭐냐면 아리아식은 다 저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숙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저장되어 있는데 똑같은 용어들이야 보살님. 서울이란 말이나 옛날 한성 간다 그래. 한성이란 말이나 일본성 경성이라고 그랬어. 경성이란 말이나 중국에서 한성이라고 그랬어. 한성이라는 거나 다 똑같은 지명이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일본 사람이 보는 경성 또 중국 사람은 하나의 성으로 보는 거야. 무슨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우습게 보는 거지. 조선이라고도 안 써. 한성 간다고 하나의 성으로 보는 거야. 대만성, 복건성, 뭐 산시성, 호남성, 호북성, 이렇게 하고 뭐 쓰는 것처럼 보살님 내가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보살님. 깔보는 거지. 한성 하나의 지네 볼 땐 성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올 땐 영어로 쓰니까 서울이라는 거야. 영어로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야 똑같은 건데 여러 단어로 쓰지만 뜻은 다 다른 것처럼 유식도 아리아식이라는 용어나 이숙식이라는 용어나 제8식이라는 용어나 종자식이라는 용어나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부터 이해를 못하면 유식이 진도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살님. 이걸 섞어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일본 사람. 그래서 내가 일본 사람은 그 유식 딱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생각이 들더. 어렵지만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 유식은 어렵다고 그걸 피해가거나 장을 뛰어넘어가거나 하면 갈수록 태산이 되는 거야. 정면 돌파해야 돼. 어려운 거에서 깊은 뜻이 숨어 있더라고. 쉬운 거를 자꾸 상대하면 쉽게 해서 쉬운 사람만 상대를 하잖아. 그러면서 늘질 않는 거야. 뭔가 기술을 배우려면 그만큼 눈물 젖은 빵을 먹고 피눈물을 흘리고 아주 기술자가 쉽게 가르쳐줘 한 것처럼 유식을 배우려면 기초부터가 단단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게 기초야. 기초라고. 무슨 뜻인지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합장.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것이 똑같은데 왜 이 단어 전화를 쓰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야. 이 설명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다음 진도가 나가기 쉽고 생사해탈을 하고 깨닫기가 쉽다는 거지. 그럼 봐봐. 이숙식이라는 용어가 왜 이숙식이냐면은 이 이숙이라는 용어는 딴 게 아니라 변한다는 뜻이야. 원인과 결과가 다르게 변한다. 그러니까 너는 원래가 악질 종자야. 근데 네가 불법을 만나고 네 생각을 자꾸 바꾸려면 착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옛날에 너하고 지금 달라졌다. 개가천선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변할 수 있는 식. 그걸 이숙이라는 거야 보살님. 변할 수 있다 이거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근데 착했던 사람도
나쁜 사람을 상대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뭐 교도소랑 갈 거 아니야.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고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애가 크면서 점점 나쁜 사람 어울리고 나쁜 짓을 하면 나빠지는 것처럼 그걸 변하는 걸 이숙식이라는 거야. 그럼 착한 사람의 종자나 나쁜 사람의 종자나 전생께 이월돼 넘어오지만 자기가 나쁜 줄 알면 자기가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또 착했어도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은 나빠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 때 얼마나 귀엽겠어 보살님. 난 사건 사고 났을 때 그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부모가 죽었으면 몰라도 그 애를 어떻게 길렀는데 애가 커갖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할 때 걔가 어릴 때 얼마나 귀엽겠냐고. 백일잔치를 해주고 돌잔치를 해주고 그 아장아장 그 컸던 애가 커갖고서는 애가 확 달라져서 저렇게 범죄자가 됐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야 보살님. 그 범죄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 성장 과정을 보라니까요 보살님. 엄청난 거지. 부모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손자였고 누구의 자식이었는데 그 유식에선 종자를 안고 나왔다는 거야. 그 종자를. 씨도 배추씨가 있고 열무씨가 있고 호박씨가 있고 씨가 있잖아. 참외씨가 있고 수박씨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전생에 저지했던 종자를 안고 환생하기 때문에 아기 때 귀었던 육체적인 모습만 보지 말고 환생했을 때 그 과거생의 종자를 어떤 걸 할까 살인의 종자의 씨앗을 안고 환생을 하게 되면 전생에도 죽였던 습이 죽이기가 쉽다는 게 유식이야. 전생에도 불종자 불교를 하고 불법을 배우고 불교로만 살았던 사람은 요번 생에도 다 불심이 가득하고 아기 때부터 불교를 좋아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불교 절에는 안 가더라도 불교를 아주 몸에 하는 거는 전생에도 불교를 좋아하면서 간직하면서 절에는 안 가면서 했던 종자고 절에 가면서 했던 사람은 가야 속이 시원해. 직성이 풀려. 업식을 어떻게 익혔냐가 요번 생에 다르게 나온다는 거야. 그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보살님 전생에도 출가했던 스님은 금생에도 출가하기가 쉬워. 근데 전생에도 마음만 갖고 있고 출가는 안 했어. 금생에도 마음만 있고 출가는 안 해. 근데 전생에도 출가한 지가 1년 만에 속퇴를 했어. 그럼 보세요. 요번 생에도 1년이 딱 되면 한계야. 나와야 돼.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붙어 보살님. 들어와 보니까 실망했다. 마음에 안 든다. 어쩌고저쩌고. 제도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3년짜리 3년이면 그게 환장하는 거야 보살님. 나가고 싶어. 대단한 거라니까요. 보살 그게 다 전생 종자가 다른데 업종자가 익혀온 게. 그 전생에도 유식을 하던 스님들은 유식이 쉬운 거야. 참선하는 스님은 참선이 쉬운 거야. 전생에 연불만 하고 부전만 보고 목탁만 치고 예불만 하고 했던 스님이 요번 생에 전생에도 익히지 않은 걸 요번 생에 갑자기 유식을 익히거나 참선을 익히거나 하려면 힘들다는 거지. 왜? 아니 갑자기 환생했다고 무슨 전생께 미천이 없는데 달라지냐고. 그 종자를 안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 다 똑같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번 생에는 자기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예불도 끊어버리고 내가 이 단어를 알고 하기가 유식을 해야 되고 내가 선을 하기 위해선 모든 이해를 다시 한 번 더 끊어버리고 다 뭐냐 독종이 돼갖고 시간 뺏기는 거 안 하고 저런 보살님 대중생활 힘들어요. 행자 때부터 배운단 말이야 보살님. 저런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돼. 예불 함께 할 것, 공양 함께 할 것, 울력 함께 할 것. 그거 다 따지고 뭐 시간이 없어 보살 공부할 시간이 없어 보살 참선뿐만 아니라 유식 같은 거 보면 마음 놓고 학문을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하다 말건 바로 또 예불 봐야지. 바로 또 공양 들어야지. 바로 또 울력해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니까요 보살님. 그래서 이숙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칠식이라는 거는 말라식이라고 쓰면 안 돼.
칠식이라는 것은 보살님, 칠식을 쓸 때는 사량식이라고 해야 돼. 사량식. 아르마리를 굴린 데서 사량식. 생각하는 식에서 말라야식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칠식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이숙이라는 용어가 나면 그 다음 상응되는 단어가 사량식. 사량한다. 한문으로 사량이란 건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칠식은 생각해서 나가는 거야. 그 사량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야. 이숙식에는 사량식. 칠식이다 안 돼. 말라야식이다 안 돼. 그러면 육식은 뭐라고 써야 되냐? 육식이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여기는 요별경식. 따라하세요. 요별경식. 요게 요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이숙식이란 용어가 시작이 되면 그 이숙식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강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단어는 갑자기 칠식이다. 말라야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의식이다. 심의식이니까 여기는 바로 사량식. 사량한다. 그 다음에 사량식이라는 단어 바로 밑에 육식은 사량식이라고 썼을 때 요별경식. 구분을 해서 요별, 구분을 해서 작용한다. 이 뜻이야. 그러면은 아리아식이라는 용어를 썼어. 사실은 아리아식, 이숙식, 유식, 아리아식 아니야? 아리아식이라는 용어를 딱 패를 보였어. 아리아식. 그럼 두 번째는 말라야식이라고 쓴 거야. 말라야식. 칠식은 말라야식. 그러니까 말라야식이라는 용어가 나면 육식은 말라야식 바로 밑에 아까는 이숙식이라 할 때 요별기식인데 말라야식이라는 용어를 할 땐 의식이라고 써야 돼. 의식. 의식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한문으로 심의식. 팔식을 할 때 마음 심자 심이라고도, 칠식은 의라고 그러든, 육식은 식이라고 그러든, 이렇게 쓸 때는 심자가 딱 붙으면 한문으로 마음 심자 심이 붙으면 심. 두 번째 뭔가 뜻이 있다. 의. 칠식을 의. 그 다음에는 육식은 식이라고 써야 돼. 심의식. 따라하세요. 심, 의, 식. 이게 상응돼서 내려오는 거야. 이 순서야. 어법처럼. 그럼 아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아주 쉽게 복습하면 아리아식이라는 용어가 쓰면은 칠식은 뭐라고 그랬죠? 말라야식 용어가, 아니 아리아식이라는 용어나 따라다니는 그 칠식은 말라야식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고, 말라야식 바로 밑에는 의식이라고 써야 된다 이거죠. 그럼 팔식이라고 쓰면 칠식은 뭐라고 해야 되죠? 팔식. 그냥 숫자 아랍의 숫자 제8식 딱 하면 칠식은 어떻게 써야 되죠? 칠식. 육식은 그냥 육식. 숫자로 매길 때는 숫자로 따라가고, 그 용어로 쓸 때는 용어로 쓰는데, 그러면은 종자라고 할 때는 종자. 아리아식의 종자식이라 하잖아. 종자. 그 종자식이라는 것을 쓸 때는 이게 종자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 이 종자라고 쓸 때는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느냐면은 보살님이 이 종자라고 쓸 때는 이 종자 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 항상 종자는 불종자. 그러니까 종자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바로 원성실성을 얘기하는구나. 원성실성, 성품. 그 다음에 말라야식이라 해서 그걸 의타기연, 성. 그 다음에 육식은 변계 소집성. 종자란 단어가 딱 나오게 되면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왜 종자에서 불성이 보살님 뭐야? 가장 큰 게 원성실성 아니야? 실성, 의타기연성, 변계소집성. 요게 다 육식, 칠식, 팔식이야. 대칭어 아니 그러니까 말하면 상응어 같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문법을 일러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섞어 쓰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보살님. 아리아식이라 쓰면은 말라야식이라 쓰는데 아리아식이라 놓고 나서 갑자기 칠식 그냥 나가. 그는 갑자기 1, 2 하다가 3에서 미가 딱 들어오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육식, 칠식, 팔식을 알면 설명을 어떤 쪽으로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돼. 그러면 작용하는 게 다르잖아. 그러면 이 종자를 얘기할 때는 보살님 현실적으로
세 가지로 또 얘기하는데 여기서 학문적으로는 보살님 아까 알았어. 원성실성, 의탁연성, 변개수습성. 이거는 보살님 봐봐.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원성실성, 의탁연성, 변개수습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진법이냐 가법이냐를 구분할 때 이렇게 쓴단 말이야. 진짜냐 가짜냐. 진리를 설명하는 쪽이냐 진리 아닌 쪽으로 설명하는 것이냐. 세속적인 거를 얘기하냐 진리를 설명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해야 돼. 그러면 요걸 세 가지를 삼성설이라 그래. 삼성설. 종자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듯한데 좀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은 진짜 파고 들어갔고 그 사람의 작용이 어떻게 되느냐, 요 종자가 현실에서 어떻게 쓰느냐. 현실적으로 보살님 쓰는 거는 천생에 악업을 지어 갖고 보살님 나쁜 일을 많이 했어. 또 아니면 선업을 또 많이 지었어. 그 업력이 보살님 작용을 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력이 종자가 어떻게 변하냐. 요걸 종자가 변하는데 보살님 찰나찰나 변하는 거야. 찰나찰나가 찰나생 찰나멸이야. 한 가지를 오래 생각을 못하게 돼 있어 보살님. 이 종자들이 전생에도 마찬가지였고 일편단심에 한 가지만 생각하려면 생각이 바뀌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야. 자기가 요리를 좋아해. 그러니까 요리 프로그램을 봐. 텔레비. 또 요리를 직접 해봐. 그럼 계속 좋은 거 할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권태가 나고 더 이상 하기가 싫어. 종자가 바뀌어서 그런 거야. 업식이 바뀌어서 그런 거야. 권태가 난 거야. 영화를 봤어. 근데 보다가 더 이상 보기가 싫어. 나가고 싶어. 답답해. 돈 내고 들었는데 아까워. 그다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전개가 안 돼. 재미가 없어. 그럼 종자가 바뀌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바뀌는 걸 종자라는 거야. 보세요. 업식이. 그 종자들이 전생에도 바뀌었던 습이기 때문에 바뀐단 말이야. 업식이. 그래서 이 바뀌는 업을 얘기할 때는 종자설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현행운 종자, 종자생 종자, 종자생 현행이라는 이 세 가지 용어를 쓰는 거야. 현행운 종자, 종자생 종자, 종자생 현행. 기가 막힌 거야 보살님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쉽게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오늘 들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안 돼. 이게 기초라니까 기초. 근데 이걸 지금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살님. 일본 유식만이 이거를 설명해 줘. 그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부처님 나라가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작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 썼던 말은 파리어라고 그래. 파리어. 파리어라는 건 부처님 당시에 썼던 말인데 그게 통하냐고 보세요. 인도가 그 넓은데. 그러니까 대국이 마갈타국이란 말이야. 그 당시에 마갈타국어로 모든 걸 써야지 법문을 하는 거고 그 마갈타어 글로 써야 된단 말이야. 파리어로 되어 있는 파리어 글을 산스크리트로 바꿔야 되는 거야. 영어로 우리가 논문을 바꾸는 것처럼. 전 세계 사람이 영어를 지금 쓰잖아. 근데 미국이 한물 가고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보다 더 대국이 됐어. 그럼 전 세계가 앞으로 한국을 써요, 영어를 써요? 큰 나라 거 따라가는 거야. 그 대국. 그러니까 파리어는 부처님 당시에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이지만 번역을 누가 다 해놨냐면 아쇼카왕 시절부터 산스크리트로 다 바꿔버렸어. 마갈타어로.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려면 산스크리트 된 걸 봐야 되는 거야 보살님. 그래야 그 뜻을 아는 거야 말이야. 그다음 오리지널로 요새는 배우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오리지널을 배운 나라가 있어 보살님. 그게 스리랑카야. 스리랑카는 보살님 오리지널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가 부처님법이 보살님 힌두교로 변하면 부처님 열반 들고 한 다음에 다 경전은 보살님 어디로 가지고 왔냐면 경전은 크게 두 군데로 나갔어. 나란타 대학에 보살님 그 많은 경전이 힌두교들이 보살님 침략을 해갖고 그걸 다 도서관을 불태우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잎사귀에다 폐역경이라고 잎사귀에다 막 적고 그랬거든요. 그걸 갖다가
스리랑카로 다 갔다고, 배 타고. 회교도가 들어오기 전에 다 운반을 해서 건진다.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어디로 갔냐면 보살님 티베트로 건너갔어. 그러니까 티베트 쪽으로 간 거하고 스리랑카로 간 게 부처님 당시 그 뒤에, 예? 한 1000년 후에 벌어지는 문제들이야 보살님. 그 당시가 아니라 BC 5세기 6세기에 침범을 당했거든요. 나라한테 대학 이런 게 회교도한테. 그러면 그 경전이나 이게 지금 스리랑카 제일 많이 보관하고 있다고. 그래서 경전을, 오리지널 경전을 보고하려면 그래서 스리랑카야. 스리랑카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보살님. 인도가 식민지 당한 것처럼 스리랑카가 실론이라고 했는데 영국 사람한테 보살님 식민지를 몇 년을 당했냐? 180년 정도를 당했어. 185년. 인도처럼 영국 사람한테. 영국 사람이 개종하려고 하는데 스리랑카 사람들은 안 통하는 거예요 보살님. 말 안 듣는 죽이겠다면 그냥 죽이라고 그래 보살님. 내가 부처님을 배신하면서 내가 살아야 얼마나 산다고 내가 불교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내가 무슨 개종해서 무슨 이익을 내겠냐고. 나는 안 한다고. 죽이라고. 진짜 죽여. 죽이다 말고 또 다른 사람도 또 죽이라고. 난 부처님을 배워받아 쓰다가 세세생생 불법을 믿었고 앞으로도 믿는데 이게 스리랑카야. 그 다음에 팔을 자르라고. 팔은 없어 또 있지 않냐고. 또 다리가 있지 않냐고. 다리.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야 보살님. 그냥 목숨 걸고 댕기는 스리랑카 개종이 안 된 거야 보살님. 그래서 불자들은 무슨 스리랑카 대단한 나라야.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떻게 개종시키고 하기 위해서 돈 꼬줘가면서 보살님 막 하는데 그 돈을 투자를 잘못하고 보살님 다 써갖고서 부도가 나는 거야 스리랑카가. 참 묘하게 된 거. 경제는 또 별개지 보살님. 신심하고 경영은 현실인데 차관 받아갖고 공항도 크게 져라. 항만도 넓혀라. 그러니까 갖다 쓰고 무슨 다 인건비로 쓰고 새로운 투자될 게 없어. 가슴 아프지. 경은 글로 갔어. 그 계율은 어디로 넘어왔냐? 경률론이잖아. 너는 미얀마로 건너갔어 보살님. 미얀마가 오리지널이야 보살님. 오후비식하고 맨발로 다니고 그러니까 경공 공부하려면 스리랑카. 그 다음에 계율을 배우고 불교를 배우려면 스리랑카. 미얀마. 그러면 노는 어디냐? 경유. 노는 일본이야 보살님. 일본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게 유식을 연구해갖고 일본 유식 사상이 일본 사람을 빠듯하게 만들어버렸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신발 똑바로 벗어놓고 그냥 뭐든지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기록 잘 남기고 일본 사람 꼭 기록해요 보살님. 노트를 제끼장이라고 그러잖아 보살님. 우리 아버지도 툭하면 제끼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꼭 기록을 한다고.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고 스미와생하고 뭐든지 걔들 친절하잖아 보살님. 정치인들이 나쁜 거지 백성들은 보살님 착하지. 그냥 잠깐 기다리시라고 조또마떼 구다이상 따가고 그 다음에 고맙다고 아리가도 고지. 그러니까 걔들이 유식이 한번 끊어지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유식이 고려 때까지는 왕성인데 2조 500년 딱 하면서 삭살이 나버린 거야. 무슨 학문 연구를 못하고 끝난 거야. 고려 때까지는 무슨 그게 유식 사상 있고 유식 논사들이 있었지. 신라 때, 통일신라 때, 고려 때 있던 모든 유식이 고려까지만 해도 불교 국가니까 무슨 있었지. 조선 시대가 접어들면서 성리학을 하고 유교를 하면서 유식은 없고 경전만 지금 그래도 있는 거 아니야. 고려 대장경이 대단한 거야 보살님. 고려 시대 때 지금 8만 대장경이라는 거 일본은 없던 거야 보살님.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물 갖고 와서 조선 시대 때도 고려 대장경 좀 복사해 달라고 탁본해서 달라고. 우리나라가 엄청난 선진국이야 보살님. 그러면 이제 알았어 여러분들이. 그러면 종자를 얘기할 때는 보살님 종자를 성품을 얘기하고 종자를 얘기할 때는 단어가 8식, 7식, 6식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를 갖다 종자식을 얘기할 때는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디로 틀지 모르잖아. 그는 현행운 종자라는 거야. 현행운 종자. 따라하세요. 현행운 종자. 모든 종자는 현행이란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 현행이라는 건 생각하는 거야, 보살님. 현재 생각, 그걸 현행이라는 거야. 어렵게 배우면 돼. 근데 현재 생각은 자기 이익 따라 생각하잖아. 이익을 놓고 생각하잖아. 내가 봉정업을 안 가는 게 내가 이익이 안 가는 게 이익이 된다니까 안 가는 거 아니야. 뭐든지 현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갖다가 무슨 현행하면 여기서 이 현행은 칠식을 얘기하는 거야. 칠식. 그래서 현행은 종자 딱 하면 종자는 팔식이고 그러면 칠식은 현행 훈 칠식이 훈습되어 있기 때문에 종자로 변한다. 칠식은 팔식을 만든다. 종자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한 거야. 근데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대로 칠식은 아니 현행은 뭐야? 안 만드셔야 어렵게 나와 보살님. 현행은 종자. 전생서부터 자기 이익을 따져서 생각을 하잖아. 어리석고 아치. 남 무시하고 악연. 자기 고집 피는 거 악연. 아만. 집착하는 거 아애. 그러면 애기들도 보살님 3살 4살짜리들이 전생께 그거 드러나기 때문에 어릴 땐 꼬마가 3살 4살 5살짜리가 고집 피고 때를 쓰고 7살 8살 그냥 그때부터 손자도 크면 클수록 점점 걔 고집이 나오고 덤벼들려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 그게 악연이 나와서 그런 거야. 악연. 어릴 때 나도 보살님 엄마한테 엄청 맞았지. 아니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하지 그걸 봐주냐고. 때리지. 얻어 터지지. 애들도 보세요 하기 싫은 일인 거고 부모라 그래도 보세요 어릴 때 내가 꼬마 때 딱 보니까 틀렸더구만. 그거 틀리면 일을 안 하고 뭘 시키잖아 보살님 뭐든지. 그럼 난 안 해. 그러니까 그게 터지는 거지 보살님. 매를 맞는 거지. 순종적인 그 도가 있고 순종적인 애들이 있고 자식이라도 뺏다간 애들이 있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그게 종자가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현행은 종자할 때 현행은 칠식으로 보면 돼. 칠식은 항상 자기 이익을 머리를 굴려서 경계가 딱 오잖아. 뭐가 딱 부딪히잖아. 그러면 보세요. 현행은 바로 아치, 악연, 아만, 아해가 순간적으로 발동을 해갖고 또 새로 물건을 사거나 누굴 만나거나 하면 아래아식의 종자로 남는 거야. 기억으로. 그러니까 물건이 갖고 싶어. 그는 무슨 칠식 가운데 뭐야? 집착을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아예 아니야. 그걸 갖다가 소장하는 놈 멋있겠다. 저걸 사다 놓으면 좋겠다. 자기 나름대로 사서 갖다 놓으면 좋겠다. 요 백을 들면 좋겠다. 자기 나름대로 이 유견의 지혜가 아닌 무견의 지혜로서 지불하고 갖다 놓으면 집에 멋있겠다. 필요하겠다. 아니면 저 물건을 사면 좋겠다. 저 음식점 가서 밥을 먹으면 아주 소화도 되고 배도 부르고 좋겠다. 자기 나름 판단을 내리잖아. 먼저 무견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니야? 먹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보살님? 써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집에 갖다 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현행이 움직이는 거야. 이익을 따라서. 그러니까 칠식이 이익을 따라서 움직임으로써 대상을 놓고선 종자가 발동을 하면 그걸 꼭 갖고 싶은 마음이 전생에도 있었으면 발동을 해서 현행은 결과가 나오면 샀던 안 샀던 집에 가면 마음속에 딱 자리 잡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못 샀어도 비싸서 못 사도 또 사고 싶은 생각이 나고 자꾸 있는 건 종자 속에 그게 들어가니까 발동을 하는 거라고. 하나의 자리를 잡은 거야. 그러면 현행은 종자란 건 칠식이라고 하고 종자생 종자 뭐냐면 종자가 종자를 낳아. 술이 술을 먹어. 업이 업을 줘. 그걸 종자생 종자란 거야. 업력이 다시 그쪽을 더 만들어버려. 굴리게 만들어버린다고. 나쁜 친구를 만났어. 그러면 나쁜 친구의 종자하고 자기의 종자가 같이 굴러가면 악당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지. 사상이 맞으니까. 보살 부부지간이라도 사상이 맞으면 살아요. 같이 불교를 믿는다든지 아니 같이 취미가 같다든지 근데 사상이 안 맞으면 보살
못 사는 거야. 거꾸로 나가는데 어떡할 거야, 보살님. 매일 싸우는 거야, 보살님. 남자 여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상이 맞아야 되는 거야. 같은 불짝기는 살지만 이상한 의도라든지 무종교라든지 뭐 기독교를 믿게 그게 통하냐고, 보살님. 돈만 모으면 그냥 막 교회 갖다 주고 싶어 하는데 또 이상한 물건만 계속 사들이고 그러니까 불자가 불자끼리 사상이 같은 거를 그걸 종자생 종자라는 거야. 종자가 안 맞으면 못 살아, 보살님. 자식도 사상이 다르면 자기 자식 같이 다 넣어, 보살님. 낳을 때 자식이고 품 안에 자식이지 크면은 보살님. 이게 종자생 종자야. 따라하세요. 현행은 종자, 종자생 종자, 종자생 현행. 요 놈의 종자를 안고 있으면 내 생에도 칠식이 또 작동한 걸 현행은 종자, 종자생 종자, 종자생 현행은 지금 그 습은 내 생에도 칠식이 발동한다는 게 종자생 현행이야. 미래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뭐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현행은 종자, 종자생 종자, 종자생 현행. 보살님 알아듣는 사람 있어. 알아들으면 합장. 보살님 고개 끄덕거리잖아. 알아듣는 게 기가 막히잖아. 이 어려운 걸 알아듣잖아, 보살님. 책을 내던지 못 알아들어, 보살님. 유식학자도 이게 못 알아듣는 거야, 보살님. 이런 걸 보면서 현단수님이 대단한 거야.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고. 대단한 거라니까요. 나는 확신을 갖지. 뭐냐면 여러분들을 쉽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쉽게 알려주는 게 아까 배웠어. 8식, 7식, 6식이 나갈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심이라고 한 번을 쓸 때 심의식으로 하는 거고, 상응되는 단어가 그 다음에 이숙식이라고 할 때는 이숙식, 사량식, 요별경식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아리아식이라는 용어를 쓰는 아리아식, 말라야식, 의식 이렇게 쓰는 거고, 종자로 얘기할 때는 종자를 갖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행원 종자, 종자생 종자, 종자생 현행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성품을 기준으로 잡을 때, 종자에서 그 나오는 성품을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성품이든 간에 성품을 기준으로 볼 때는 뭐라 그러냐면 원성실성, 의타기현성, 경계소식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의타기현성은 육식에 다 해당되는 거고, 칠식에 해당되는 의타기현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팔식에 해당되는 건 바로 원성실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구나. 근데 데리고 있는 부하들이 다 다르구나. 그런데 이걸 전체를 그냥 팔식 속에 다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종자에 다 있어. 그건 뭐냐면 차 종류가 다 다른데 자동차 더 하려고 하지 마. 뭘 알아, 자동차에서. 자동차도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트럭도 있고 세상에 다 다르잖아. 전기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전차도 있고. 차 아니야? 근데 알 거 없어. 자기가 모른다고 무슨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막 섞어 써버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걸 정확히 잡아낸 사람이 일본 사람, 일본 유식학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식을 배우려면 일본으로 가야 돼, 보자. 일본은 대정대학이라고 있어. 동경대학보다 불교는 대정대학을 더 알아줘. 그 일본은 무슨 불교학자를 엄청 대접을 해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이 든데, 무슨 대정대학 들어가려면. 우리나라 서울법대 나와야 알아주고 뭐 서울 상대를 경제학과를 알아. 일본은 무슨 불교학자 최고의 최고. 최고의 대접을 받아, 보살님. 점수도 제일 높아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하고 달라, 보살님. 학자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왜? 유견, 무견에서. 학자들은 무견이잖아. 절 짓는 게 아니잖아. 연불하는 게 아니잖아. 학문의 틀을 잡아주잖아.